파이어베이스 세팅을 열어보면요, Property for Firebase 800, 60 가로 열고 60 가로 닫고 60F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버전 3.02에 뭐 유닛에 뭐 하드웨어 아이디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드라이버도 뭐 어떤 버전인지 나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인풋 1번, 7번, 8번에 대한 인풋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똑같이 리어, 프론트, 리어 플러스 뭐 프론트 플러스 리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뒷면에 있는 인풋만 사용할 것이냐, 앞면에 있는 인풋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앞뒤를 동시에 사용을 할 것이냐. 동시에라고 하면은 아마 저도 사실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진귀한 기능입니다. 네. 또 옆에 레벨인을 보겠습니다. 레벨인, 로우 게인, 뭐 플러스 4dB요, 마이너스 10dBV. 플러스 4dB는 일반적인 라인 레벨에 관한, 밸런스드 라인 레벨에 관한 이 인풋에 관해서 나온 부분이죠. 레벨인이 이제 로우 게인이다 라고 하면 게인이 굉장히 작은 이 마이너스 10dBV보다 작은 레벨의 소리일 때 이걸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 인풋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파이어베이스의 팬텀 파워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팬텀 파워를 주는 부분은 7, 8, 9, 10번에 대한 팬텀 파워는 여기서 원체크로 팬텀 파워를 줄 수 있습니다. 48V의 팬텀 파워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4개의 팬텀 파워를 줄 수 있는 컨덴서 마이크를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48V를 사용하는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IF-in에 관한 부분이 있죠. ADAT2와 콕셜 부분이 있는데, 콕셜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RCA 잭 같은 그런 모양의 이제 플러그를 사용해서 디지털로 전송을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ADAT2 같은 경우는 ADAT 옵티컬 케이블이 있습니다. 원래는 8채널을 지원을 하는 케이블인데 이걸로 2채널만 지원을 해서 전송을 해서 이렇게 SPDIF로 2채널만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인에 관한 부분이고요. SPDIF 아웃에 관해서는 또 ADAT2 프로페셔널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뉴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잘 참조하시고요. 클락 모드에 대해서도 오토싱크가 있고 마스터가 있습니다. 마스터에 관한 부분은 아마 얘가 클락 마스터가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네, 오토싱크에 관해서는 프로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대부분 클락 제너레이터가 따로 있지 않는 경우는 얘를 뭐 오토싱크든 마스터든 클락 제너레이터가 따로 있으면 얘가 슬레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가 마스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락킹이 걸려있냐 안 걸려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락이 지금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어디 클락에 관한 락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여기 올 때만 사용을 하게 돼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은 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믹서를 세팅을 해놓고 인스톨만 이 프로그램을 인스톨 시키면 바로 이 세팅이 그냥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뭐 드라이버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송 방식인 뭐 SPDIF, ADAT 옵티컬, 타스캠의 TDIF, 그리고 ASEView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장황해질 수 있겠고요. 프로툴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약간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프로툴뿐만 아니더라도 누엔도나 샘플리튜드나 다른 DAW를 사용할 때 디지털 전송 방식에 관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SPDIF, ADAT 옵티컬, TDIF, ASEView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니 좀 깊이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이어베이스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샘플 레이트죠. 프로툴 세션은 제가
분명히 아까 설정 화면에 보면 48kHz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RME 파이어베이스 세팅에서 ESM 플레이트가 48이 아니라 441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지금 물리적으로 441로 바꿔도 프로툴 상에서 48이기 때문에 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바꾸고 해볼까요? 네, 역시 따라오는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방금 제가 이걸 441로 44.1kHz로 바꿨을 때 프로툴 화면상에서는 하드웨어 장치와 핸드선 플레이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이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디지털 녹음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뭐 갑자기 잘 나오던 졸라맨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잘 나오던 소리가 굉장히 느려진다든지, 피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잘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설정을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렸고요. 네, 다시 프로툴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쪽 부스 쪽에 드럼 녹음에 대해서 마이킹이 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그냥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도만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툴에서 이제 녹음을 해야 됩니다.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 마이크가 1번부터 8번까지, 파이어페이스 1번부터 8번까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패치베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트랙 메뉴에 가서 새로운 트랙을 만듭니다. 그러면 자, 생성하고 나오죠. 트랙을 몇 개 만들 것인지, 모노 트랙 또는 스테레오 트랙을 몇 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각각의 소스가 뭐 한 통당 마이크가 하나씩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총 8개의 마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채널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르륵 하고 설정이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좀 늘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개의 채널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1번은 킥, 2번은 스네어, 3번은 하이햇,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4번부터 4, 5, 6은 탐이겠죠? 탐 1, 탐 2, 탐 3. 아, 제가 지금 단축키를 써서 지금 이 오디오 이 트랙들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단축키 말고 이렇게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한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쪽에 궁금하시면 도움말 참조하셔서 단축키 가이드를 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오디오 7의 오버헤드입니다. 오버헤드 1, L이라고 해도 되고요. 오버헤드 다시 L, 다음 오버헤드 다시 R. 네,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서 저쪽 부스 쪽에 있는 패널 1번부터 8번까지가 RME 파이어페이스 1번부터 8번까지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얼만큼의 시그널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시그널 체크를 하나씩 해보고 나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인풋은 여기 보면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는데, 네, 이쪽 믹서와 비슷한 창을 한번 열어보고요. 이거를 믹스 창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창을 에디 창이라고 합니다. 녹음 진행 때는 믹스 창과 에디 창을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믹스 시에는 대부분 이 믹스 창을 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에디트 할 때는, 파형을 끼워 맞춘다든지 할 때는 이 에디트 창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일단 두 창을 동시에 보는 그런 모양새로 가보겠습니다. 네, 드러머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저쪽에 들린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일단 이 빨간 버튼 있죠? 네, 한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누를 때 이제 레코드 암을 한다고 하는데요, 흔히 이렇게 해서 소리가 인풋을 열어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시그널 체크를 한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연주를 마음껏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다른 마이크들은 쭉 전부 다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근데 오버헤드만 이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를 줘야 하는데요. 팬텀 파워는 7번, 8번 마이크에 팬텀 파워를 넣겠습니다. 네, 그럼 방금 메타가 깜빡깜빡했죠? 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드러머와 얘기를 잠깐 해보고, 네, 레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킥부터 보통 진행을 하죠. 킥 레벨부터 어느 정도 될지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네, 들리십니까? 네, 일단 토크백 마이크를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쪽에서 들어오는 이쪽, 들어오는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눈짓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킥 마이크, 킥부터 부탁드릴게요. 킥 마이크가 유독 크게 들어오죠? 1번입니다. 1번 마이크 프리를 실수로 올려보면, 네, 쭉쭉 올라오죠? 네, 저는 사실 레벨을 크게 받는 편은 아닌데, 이 모니터 페이더를 조절하지 않고, 저는 보통 마이크 프리 레벨로 대부분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일단 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스네어 부탁드릴게요. 네, 스네어 마이크가 일단 다이나믹 중에 가장 크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가 좀 크게 들어오죠. 네, 일단 스네어 마이크 2번 올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평균 레벨을 좀 잡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사실 녹음 레벨은 엔지니어의 개인 취향에 좀 더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잡는 걸로 일단. 네, 감사합니다. 하이에 부탁드릴게요. 네, 하이에서는 레벨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일단 3번 마이크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마이크를 쭉 올려보면, 예, 하이에 소리가 잘 들어오죠, 이제. 네, 하이햇 레벨 역시 마이킹이나 레벨 세팅이나 역시 엔지니어가 어떤 음악을 녹음하게 되는지 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 1번 부탁드릴게요. 네, 탐 역시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4번이죠? 네, 한 요정도. 네, 역시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약간 레벨 마진을 두고,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탐이요. 역시 2번 탐 역시도 1번 탐과 비슷한 레벨로 설정을 하고요. 네, 3번입니다. 네, 역시 비슷한 레벨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심벌이랑 오버헤드가 보통 이제 같은 개념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심벌에 크래쉬 라이드에 들어가는 심벌이나 아니면 오버헤드를 따로따로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간략하게 오버헤드 2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7번, 8번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7번, 8번에 마이크 프리 레벨을 좀 올려보도록 하죠. 네, 쭉쭉 올라가죠. 네, 감사합니다. 전체 연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연주를 해서 전체 연주의 밸런스 전부 크게 나오는 부분과 작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레벨이 틀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받아내는 이런 정도로만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버헤드부터 세팅을 하기도 하고 뭐 킥부터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처럼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게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뭐 이 정도쯤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설정을 하면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그널은 잘 들어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연주를 대략 하시는 걸 봤는데요. 아까 레벨 세팅과는 다르게 프로톨 화면상에서 보면 이제 빨간불이 쭉쭉 들어옵니다. 오버로드가 된 거거든요. 이럴 땐 실제 연주를 좀 들어가면서 조금 프리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레벨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일단 뭐 오늘 좀 장시간 촬영을 했는데 좀 밤늦게 촬영을 하는지라 좀 많이 피곤해서 제가 지금 눈이 좀 스르스르 감깁니다. 네, 혹시라도 실수한 점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엔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